네, 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자, 전공 A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료는 외계 행성계 탐색에 활용되는 시선 속도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단 지구의 질량, 태양 질량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배, 지구의 공전 속도, 속력은 30km/s이다. 라고 조건 주어졌고요. 자, 자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시선 속도 곡선이 있습니다. 자, 물어보는 거 첫 번째는 T1에서 T5 중 중심별이 관측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를 모두 골라 쓸 것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작성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자, 행성 한 개를 가진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시선 속도 곡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선 속도 곡선은 행성 것이 아니라 이제 별 것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쌍성계, 별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그런 쌍성계라면 두 개의 시선 속도가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하나는 별이고 하나는 행성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시선 속도 곡선이 이렇게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그 천천서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천천서에 나와 있기로는 그 이름을 이제 단선 분광쌍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천천서 잠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이제 하나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선 속도 곡선이 이렇게 하나만 나타나 있는 스펙트럼인데 이때 이제 별에 공전하는 행성의 공전 궤도 장축이 시선 방향의 수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공전 궤도가 완전히 이제 원이 아니고 이제 타원인 공전 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이제 장축이 시선 방향에 수직한다라고 했어서 그림으로 잠깐 나타내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장축을 여기가 이제 장축이라고 이제 그린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단축이라고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의 시선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이제 나타낸 것이고 T1과 T5는 시선 속도가 최대값일 때, 그리고 T2, T4는 시선 속도가 0일 때, T3는 시선 속도가 최소값일 때 시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행성이 이제 별과 이제 별 주변을 이렇게 공전을 할 때, 이 별은 지금 행성을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로 중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할 것이고, 그래서 행성이 이렇게 공전해 올 때 별도 행성과 약간의 이렇게 진동을 겪게 되겠죠. 실제로 많이 움직이는 것은 행성이니까 별의 움직임은 굉장히 적겠지만 그것을 스펙트럼으로 관찰해 보니 이 정도는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행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그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별도 약간은 움직인다. 근데 행성이 이렇게 이제 다가오고 있을 때는 별은 이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제 약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행성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을 때 별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멀어진다는 것은 시선 속도가 이제 플러스 값으로 나타날 것이고 행성이 1번 방향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을 때에는 이제 행성이 다가올 때니까 별은 반대로 멀어지는 것이고 이때 시선 속도는 플러스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성이 2번 위치에 온다면 행성이 시선 속도 값이 가장 최대가 되는 값이니까 다가오는 방향으로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는 위치니까 별도 멀어지는 쪽으로 시선 속도가 플러스가 되는 가장 최대값을 나타내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이 시선 속도가 최대값이 될 것이고 이 위치는 T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시선 속도가 최대값인 T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2번 위치에서 이제 3번 위치로 갈 텐데 3번 위치면 행성은 이쪽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고 이때는 시선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없으니까 시선 속도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3번 위치에 있을 때는 시선 속도는 별의 시선 속도도 제로가 되는 것이고 이때는 위치는 T2가 된다는 것이죠. T2가 제로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 4번 위치 그러면 이제 행성은 멀어질 것이고 별은 다가올 것입니다. 이게 최대값이 될 테니까 이 4번의 위치는 별의 시선 속도 값은 최소값이 되는 위치고 이때가 T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성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이 위치에 있게 되면 이때는 T4가 될 것이고요. 이 T4가 될 때는 별은 가장 가까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시선 속도가 제로가 되는 이 T4 위치에서 가장 가깝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것은 이제 행성의 공전 궤도 긴 반지름은 동일하고
이심률이 증가할 경우 그림에서 시간 간격 t2 t1과 t3 t1의 변화 여부를 각각 쓰고 변화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것. 자, 행성의 공전궤도 긴 반지름은 지금 이 공전궤도에서 긴 반지름 이제 이것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이 긴 반지름은 동일한데 이심률이 증가한다는 말은 이 타원 궤도가 더 납작한 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심률은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궤도 긴 반지름 이제 짧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심률이 클수록 납작한 원이 된다는 거고 문제에서 이심률이 증가한다고 했으니 이제 이 공전 궤도가 이 정도 타원이 아니라 더 납작한 타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납작한 타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더 납작한 타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시간 간격 t2에서 t1을 뺀 값이라고 한다 했을 때 이제 2번 위치는 아까 여기서 t1이라고 했고요. 자, 2번 위치는 t1 그리고 3번 위치는 t2 그리고 4번 위치는 t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t2에서 t1까지의 시간이 이심률이 작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심률이 커졌으면 더 납작한 타원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의 시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이 시선속도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 간격이 t1에서 t2까지 시간은 살짝 길고 t2에서 t3까지 간격은 조금 짧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덜 걸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t3에서 t4까지도 시간이 조금 짧고 t4에서 t5까지도 살짝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래프에 이제 이 궤도에 적용해 본다면 지금 t1에서 t2까지는 길이가 더 길다는 것은 거리가 이제 더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 때까지는 훨씬 더 걸리고 t2에서 t3까지 올 때는 더 짧게 걸린다는 거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좋겠냐면 별이 거의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근일점과 원일점의 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의 위치, t1의 위치는 멀리 있는 원일점, 그리고 이 t3에 있는 4번 위치는 근일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t1에서 2번 위치에서 t2까지 올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고 이 t2에서 t3까지 갈 때는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거죠. 근일점까지 갈 때니까요. 그래서 원일점에서까지 이 행성이 원일점에 올 때는 점차 느려지고 그리고 다시 근일점으로 갈 때는 점차 이제 빨라질 텐데 이 느리고 빠른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속력은 이 이심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제 원일점에서의 공전 속도는 이런 식으로, 근일점은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이 이심률이 커지면 원일점에서의 이제 공전 속도는 더 멀리 있는 지점에서는 속력이 더 느려지고 그리고 근일점에서는 속력이 더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심률이 커질수록 이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이심률이 증가하게 됐을 때 t2에서 t1의 시간 간격은 지금 원일점에서 다시 이제 되돌아올 때까지 거리지만 이제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그 원일점은 이심률이 작을 때에 비해서 이심률이 크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되겠죠. 또 이제 한편 이제 반대로 이 근일점에서는 속력이 더 빨라져야 되겠죠. 이심률이 더 커졌다는 것은 근일점에서의 속력은 더 빨라져야 되니까 이 t2에서 t3까지 오는 이 시간은 더 짧게 걸리겠죠. 속력이 더 빠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t2에서 t1까지의 시간을 물어본 거니까 이 시간은 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본 것은 t3에서 t1까지 이제 시간 간격인데요. T1에서 이제 T3까지는 이 전체 공전궤도 중에서 딱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T1의 근처에 올 때는 속력이 느렸다가 또 T2에서 T3로 갈 때는 속력이 좀 더 빨라져야 되겠으니 이제 이심률이 크면요. T2에서는 T3로 올 때까지는 속력이 다시 빨라져야 되니 이것을 이제 다 합쳤을 때는 이 T1에서 T3까지 올 때의 시간은 이심률에 관계없이 똑같겠죠. 전체 공전궤도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값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T2에서 T1까지의 변화는 시간이 점차 증가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T3에서 T1까지는 일정하다. 근데 T2에서 T1까지 증가하는 이유는 이제 이심률이 커지면 원일점에서의 T1이 원일점의 위치인데 원일점에서 T2까지의 이동하는 경로는 아직 원일점에 가까운 경로이므로 원일점에서의 속력이 더 느려지기 때문에 T1에서 T2까지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가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성 방법 보시겠습니다. 자, 시선속도 최대값 그리고 시선속도 최소값의 절대값이 0.9,
미터/세크까지 측정할 수 있는 분광기를 개발하여 질량이 태양과 같은 주기열 별을 원궤도로 공전하는 지구질량 행성을 발견하려고 한다. 이 경우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으로 가능한 최대값을 AU 천문 단위로 쓸 것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맨 위에 있는 그 조건, 이 조건을 그 지구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배, 지구의 공전 속력 30km/s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0.9m/s를 이제 변환을 했습니다. km/s 단위로요. 그래서 1km는 1000m, 그리고 1000분의 1km는 1m. 그래서 만분의 9km가 0.9m가 되니까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km가 되는 거니까 9 곱하기 4승 km/s가 0.9m/s랑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천천서 이쪽 몇 쪽이냐면요, 294쪽에 있는 이제 이 식을 좀 활용을 할 건데요. 이제 쌍성계에서 태양 질량, 그리고 지구의 질량, 그리고 태양의 공전 속도,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 속도, 이것을 가지고 식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태양은 그렇게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공전을 안 한다고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제 쌍성계에서 이런 식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0.9m/s의 이 속력이 이제 행성의 공전 속력이 아니라 그 항성,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 별의 공전 속도니까요. 이 공전 속도 값을 이제 이 태양의 공전 속도 값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이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태양 질량, 그리고 태양의 속력,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되었던 그 이 0.9m/s까지 측정할 수 있는 분광기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은 아까 맨 처음에 여기서 줬던 이 지구의 질량 이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이 행성의 공전 속도를 먼저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3 곱하기 10의 제곱 km/s, 이건 이제 지구의 질량을 가지는 그 행성의 공전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질량을 가지는 이 행성, 그리고 이 행성의 이제 최종적으로는 공전궤도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것은 이제 가운데 이제 주기를 이용한 이제 식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 그리고 이 식을 공전속도식을 활용해서 쓰면 되겠는데, 제가 일부러 이 단위를 좀 써봤습니다. 이 식에서는 단위가 이거는 1년 단위, 그리고 이거는 천문 단위 AU 단위고, 이 식에서는 속력은 km/s, 그 다음에 주기는 초, 그리고 2파이 r에서 이 반경 r은 km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2파이를 빼고 비례식으로 좀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비례식을 한번 써봤고요. 이 식을 이렇게 비례식으로 썼습니다. p와 이제 속력 v의 자리를 바꿨고요. 그리고 이 p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제곱으로 이제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a가 지금 궤도 장반경인데 원궤도를 가정한다고 지금 써 있으니까요. 원궤도로 공전하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a는 반경 r이라고 이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r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이제 지구에 대입을 해보면 지구에서 이제 공전 속도, 지구에서 이제 공전 속력 30km/s의 제곱, 그리고 이제 반경이 1AU에 이제 비례한다 했을 때 이 행성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만큼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 행성의 반경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라고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를 전개를 해보면 이제 반대로 취해서 전개를 했고, 이걸 계산해 보면 이게 제곱을 해서 100분의 1, 그래서 이거는 0.01 AU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좀 이렇게 헷갈렸던 것이 이 0.9m/s의 속력이 이제 행성의 속력이 아니라 이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 있는 이 태양의 속력이라는 것, 이것이 조금 이제 함정인 것 같고, 이 단위를 또 이렇게 변환해야 되는 부분도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됐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